루피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시시시시 와노쿠니 오랜만인걸. 그럼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러 가보자고. 어차피 그놈은 오니가시마 옥상에 있을 거 아니야. 에이스, 그곳에 빅맘이 있을 거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래, 사왕을 잡는 건 우리가 하지. 너희들은 그 밑에 부하들을 처리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왕을 잡으러 가는데도 여유롭구만. 뭐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만 그래도 조심해라. 저들은 아버지와 맞먹는다고 평가받는 강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강해진 루피와 에이스라 할지라도 카이도우와 빅맘을 너무 얕보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출발했고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꽃의 도읍 오니가시마로 출발합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와 에이스가 와노쿠니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였고 도청을 통하여 루피와 에이스가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이 정도로 흥분되는 건 그 전쟁 이래 처음이군. 그렇지 않는가 링링? 이라고 말했고 빅맘은 마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카이도우.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밀짚모자는 센고쿠를 꺾은 장본인이야. 그리고 불주먹은 무려 해적왕의 자식이라고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의 침략을 원피스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인 갓벨리 전투와 비교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빅맘과 카이도우는 갓벨리 전투를 제외하면 패배한 적이 없으며 오랜 기간 신세계를 지배하며 자신감이 넘치던 상태였기에 루피와 에이스가 온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로드 포네그리프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이봐 카이도우, 이번 전쟁만큼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아무리 애송이들이라곤 하지만 밀짚모자의 강함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정상결전을 휘젓는 모습을 말이야 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런 것쯤은 알고 있다고 링링.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도 실력이란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빅맘과 카이도우가 과거에 있었던 와노쿠니 전쟁처럼 전력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렵기에 루피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진 카이도우를 상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자신들의 주요 병력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백수해적단의 최고 간부 킹 퀸 잭, 백수해적단의 산하 세력격인 돈키호테 해적단의 도플라밍고를 포함한 걸출한 전력들이 모조리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링링, 네 자식들은 오지 않는 거냐?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맘마 걔들은 지금 토트랜드에 바쁜 일이 있어서 내일이나 돼야 도착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 카타쿠리, 크래커, 스무디 등 빅맘 해적단의 간부 역시 와노쿠니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들에게 각자 지정해준 장소를 방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빅맘은 오니가시마에서 적진의 선장인 루피와 에이스를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와노쿠니의 새로운 쇼군으로 야마토를 임명할 것이며 신 오니가시마를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기 위하여 샹크스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빅맘과 카이도우 연합의 세력이 우위였으며 백수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연설이 끝난 이후 빅맘 해적단과 백수해적단의 주요 전력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곳을 지키러 떠나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올라가 루피와 에이스를 기다립니다. 루피가 오니가시마로 향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루피가 어디론가 텔레포트 되었고 루피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급하게 대화를 요청하느라 본의 아니게 능력을 사용했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나는 트라팔카 로우다. 밀짚모자, 나와 동맹을 맺는 게 어떤가? 카이도우를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 제안을 합니다. 과거에는 루피와 로우가 펑크하자드에서 동맹을 맺었으나 루피가 시간여행을 하게 되며 미래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루피와 로우는 와노쿠니에서 2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플라밍고가 건재했으며 도플라밍고 역시 백수해적단을 돕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이 백수해적단, 빅맘 해적단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를 잡아내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선장인 루피에게 동맹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트라오 오랜만이다. 너라면 이곳으로 올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며 로우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가 과하게 친한 척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루피가 동맹 제안을 수락하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책임지고 도플라밍고를 잡아주겠다. 네가 카이도우를 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알겠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에이스가 날아와 로우에게 불주먹을 날려버렸고 로우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무슨 짓이야 에이스, 이 녀석은 우리 팀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신뢰할 수 있는 녀석인가 루피, 저 녀석은 너에게 다짜고짜 능력을 사용했다고 라고 말하며 로우가 갑자기 루피를 텔레포트 시킨 것을 보고 로우를 적으로 간주했기에 로우를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우가 돌아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목표 역시 빅맘과 카이도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래 에이스, 이 녀석과는 오랫동안 함께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자신이 만난 것은 샤봉지 제도에서 잠깐 본 것이 유일한데 자신을 배려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루피를 보며 밀짚모자 의외로 생각이 깊은 놈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그렇게 생각이 깊진 않았으며 루피가 말한 오랫동안은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에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 카이도우 등을 잡아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가 로우를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로우를 믿어주었고 로우는 무사히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로우는 루피 에이스와 동맹을 맺은 이후 곧바로 도플라밍고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루피와 에이스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있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 야마토, 아카자의 고남자들은 자신들이 노리는 인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백수해적단, 빅맘 해적단, 도플라밍고도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니가시마 옥상을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굳이 오니가시마 옥상을 공중으로 들어올린 이유는 오니가시마에는 화약공장과 폭발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대결의 여파로 이 화약공장이 폭발하게 된다면 신 오니가시마를 만들려는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니가시마 옥상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본 루피는 에이스에게 에이스, 저기에 빅맘과 카이도우가 있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루피를 끌어안은 뒤 불로 변하여 공중에 떠있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향하며 그럼 가볼까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피와 에이스는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빅맘과 카이도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 에이스가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자 우로로로 마린포드에서의 활약은 잘 봤다. 헌데 아직 니놈들이 사왕에게 도전하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면 사왕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건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시끄러워 카이도우, 나는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조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슨 왕이 되겠다고 애송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에게 뇌명팔개를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루피는 자신의 발에 피양색 회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카이도우의 뇌명팔개를 완벽하게 막아섰고 카이도우는 흡족해하며 내가 너를 너무 얕봤구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인수형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빅맘은 마마 확실히 밀짚모자는 강하군. 그런데 로저의 아들, 너는 2년 전에 분명히 수준 미달이었다. 로저의 유일한 아들이 그 정도라니 라고 말한 뒤 나폴레옹을 꺼내든 이후 폐양색을 휘감고 에이스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누가 로저의 아들이라는 거냐, 나의 아버지는 흰수염뿐이다 라고 말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에이스마저 상황에 준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만한 강자들이 루피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 에이스를 보며 샹크스, 로저, 흰수염, 오뎅, 록스를 떠올리며 나와 전력으로 겨룰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다. 밀짚모자, 불주먹,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뿜어냈고 빅맘은 헤벌리 파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배양색 회기를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와 빅맘의 공격을 여유있게 막아냈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빠르게 돌진하여 곧바로 카이도우의 턱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빅맘의 복부에 불주먹을 날렸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카이도우에게 폐양색을 휘감은 불주먹을 날렸고 루피는 기어 5를 사용한 이후 빅맘이 밟고 있는 지면을 고무로 만든 뒤 빅맘을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고무고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카이도우, 저번에 내가 남겨놓은 경고는 잘 봤나? 그리고 난 오늘 니놈을 꺾고 전대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오뎅의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오뎅이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 그래, 이 정도 아픔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의 공격력을 인정해주었고, 빅맘에게 링링 저 녀석들 합이 상당히 좋다, 아무래도 1대1로 처리하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고, 빅맘은 무언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땅을 갈라버리며 오니가시마 옥상을 2등분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자신과 가까이 있는 에이스를 발로 차버렸고, 에이스는 잠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루피가 밟고 있는 섬을 더욱 높이 들어올렸고, 카이도우와 루피, 빅맘과 에이스의 1대1 대결 구도가 성사되었습니다. 브룩, 프랑키, 로비는 흔히 어른 3인방이라고 불리며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전투력이 중위권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개인이 사왕 간부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로빈이 블랙마리아를, 프랑키가 사사키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로빈이 블랙마리아를, 프랑키가 사사키를 맡기로 하였고, 브룩이 드레이크를 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브룩, 프랑키, 로빈은 정찰을 통하여 블랙마리아, 사사키, 드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고, 곧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브룩은 드레이크가 있는 곳으로 향했으나 그곳에는 드레이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킨스가 있었고, 브룩은 호킨스가 백수해적단의 신우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드레이크를 대신하여 호킨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드레이크가 전쟁이 시작된 직후 해군 측에서 심어놓은 스파이이자 기밀 특수부대의 대장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카이도우의 명령에 의하여 토비로포직을 빼앗기고 우동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브룩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기에 드레이크가 오기 전에 호킨스를 쓰러뜨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곧바로 호킨스에게 덤벼들었고, 호킨스는 브룩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브룩은 역시 초신성이라고 불렸던 자입니까? 이 정도 공격을 가볍게 피하다니 라고 말했고, 호킨스는 여유를 보이며 내가 너에게 패배할 확률은 12.2%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브룩은 요호호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고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브룩보다는 호킨스가 강했기에 브룩이 호킨스를 잡아낼 확률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브룩은 낙담하지 않고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호킨스의 팔을 베어버렸으나, 브룩이 베어버린 호킨스는 호킨스의 본체가 아니었기에 브룩은 순간적으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킨스는 틈을 놓치지 않고 브룩에게 집구러미 칼을 사용하여 브룩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호킨스는 밀짚모자 많이 강해진 것 같다만 밀짚모자와 불주먹이 카이도우와 빅맘을 꺾을 확률은 고작 30% 밖에 되질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드레이크는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빅맘과 카이도우 연합이 탄생한 것과 루피와 에이스가 와노쿠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해군에게 전달하다가 호킨스에게 발각되었고, 호킨스는 이 소식을 카이도우에게 전하였고, 결국 드레이크는 카이도우에게 제압당한 이후 우동의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그곳에서 키드를 만나게 되었고, 드레이크는 키드를 이용하여 자신도 감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였기에 키드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키드는 우동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우동의 감옥에서 탈출하려 하였고, 자신에게 수모를 준 카이도우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곧바로 폐왕색 회기를 사용하여 우동의 감옥을 지키는 잡조를 모조리 기절시켰고, 드레이크는 자신과 함께 신분을 위장하여 백제적단에 잠입해 있는 자신의 수하에게 해로석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구해오라고 명령했고, 드레이크의 부하는 머지않아 열쇠를 구해왔고, 키드와 드레이크는 우동의 감옥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드레이크에게 날 도와줬으니 이번 한 번만은 너를 그냥 보내주겠다, 다음번에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드레이크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이도우를 잡기 위하여 오니가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더 이상 와노쿠니에 머무르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와노쿠니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드레이크가 와노쿠니를 빠져나온 이후 정보통신을 통하여 해군의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 연합과 빅맘 해적단, 백수해적단 연합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한급 세력이 무려 4명이나 충돌하는 대전쟁은 정상결전과 비교하여도
더욱 스케일이 큰 대전쟁이었기에 이 소식은 곧바로 오로성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비상회의를 개최했고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등 해군의 강자들과 로브루치, 게르니카 등 사이퍼폴의 강자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에게는 우선은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로쿠규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직접 와노쿠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로성의 간디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사왕들의 전쟁에선 이놈이 뭘 하겠다는 거냐, 카이도우, 빅맘, 밀짚모자, 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만약 네가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죽게 된다면 해군의 전력은 크게 감소한다. 우선 대기해라 로쿠규 라고 말했고, 로쿠규도 워낙 중대한 사항이었기에 이번만큼은 고집을 꺾고 오로성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그럼 이대로 지켜볼 것입니까? 승자의 기세는 더욱 높아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흰 수염의 오로성은 우선 사이퍼폴의 신분을 숨긴 채 와노쿠니로 향해라. 러브루치, 카이도우와 밀짚모자 중 더 위험해 보이는 인자를 급습하여 제거하게. 물론 정면 승부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사이퍼폴의 주특기인 암살을 시도해라 라고 말했고, 러브루치와 사이퍼폴은 오로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혹시 모를 악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해군본부에서 대기하였고, 러브루치는 사왕을 암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만약 러브루치가 카이도우나 루피 중 한 명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고 나머지 사왕도 리타이어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해군의 병력을 투입하여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 빅맘 해적단, 백수 해적단을 모조리 소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반대로 한쪽의 전력이 멀쩡하다면 제 아무리 해군이라도 사왕과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기에 굳이 와노쿠니로는 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러브루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킨스는 브룩을 여유롭게 제압한 이후 브룩을 죽여버리려고 하였고, 브룩은 뼈다귀이기에 집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브룩을 으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킨스가 브룩을 내려치려는 순간 키드가 나타났고, 키드는 호킨스의 팔을 발로 차서 호킨스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당황한 호킨스는 이놈 어떻게 우동에서 빠져나온 거냐, 분명 해루석으로 완벽하게 묶었을 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킨스는 설마 배신자가 있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확실히 지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호킨스라 할지라도 누가 배신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대적 세계에서 배신 타령이라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초신성이라고 불렸던 거냐 라고 말하며 호킨스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호킨스는 트래시 토크에 말려들지 않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이 키드에게 이길 확률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호킨스가 키드에게 이길 확률은 고작 3% 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호킨스는 토비로포도 아닌 신우치급 전력으로 분류되나 키드는 토비로포를 상회하며 대간판과 비교하여도 킹을 제외하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숫자를 본 호킨스는 키드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나 그 순간 킬러가 나타나 호킨스의 복부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키드는 너 같은 자식한테 낭비할 시간 따위 없으니 단숨에 끝내주겠다 집신자식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호킨스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펑크 피스톨스를 사용하여 호킨스를 마무리 지었고 호킨스는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카이도우를 잡으러 간다. 불만 있나 킬러? 라고 말했고 킬러는 가보자고 친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는 곧바로 카이도우를 찾으며 와노쿠니 전역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사키를 찾아다니던 프랑키는 마침내 사사키를 만나게 되었고, 프랑키는 사사키를 발견하자마자 프랑키 장군으로 변신한 뒤 사사키에게 스트롱 라이트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프랑키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였으나 프랑키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프랑키가 자신의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수하들에게 다른 곳을 지원해주라고 말하였고 사사키와 프랑키의 1대1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프랑키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트리케라톱스로 변신하였고 곧바로 프랑키를 들이박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이미 사사키와 싸워본 적이 있었기에 사사키가 자신에게 돌진해오자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사사키에게 레디컬 빔을 쏴버립니다.
참고로 레디컬 빔은 과거 사사키를 쓰러뜨렸던 프랑키의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레디컬 빔을 정통으로 맞은 사사키는 큰 충격을 입었고 곧바로 인수형으로 모습을 바꾸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사사키에게 달려가 수플렉스를 시도했으나 사사키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 특유의 괴력으로 이를 버텨냈고 곧바로 프랑키의 복부를 들이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프랑키 장군이 프랑키의 본체는 아니었기에 프랑키는 큰 충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사키는 프랑키와 프랑키 장군이 동일 인물인 줄 알고 있었기에 프랑키에게 자신의 전력 박치기가 들어간 시점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프랑키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무리하여 프랑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최고 기술인 매그넘 케라톱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랑키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사키가 무리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프랑키 장군에서 탈출해버렸고 다시 한번 사사키에게 매그넘포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프랑키의 매그넘포를 두 차례나 정통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키는 이번에도 사사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로빈, 프랑키, 브룩은 각각 블랙 마리아가 사사키 드레이크를 잡기로 결정하였고 프랑키가 사사키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브룩은 드레이크를 대신하여 호킨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일전에 블랙 마리아와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연출하며 블랙 마리아가 머무르는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빈과 블랙 마리아는 마침내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마리아는 로빈이 자신을 먼저 찾아온 것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니코 로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우리가 인사를 나눌 사이는 아니지 않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그랑플루르를 사용하여 블랙 마리아를 공격하였고 블랙 마리아는 곧바로 거미거미 열매 모델 로사미갈레 그라보겔리를 사용하여 인수형으로 변신하였고 로빈에게 오일한 너클을 사용하여 로빈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블랙 마리아는 환물을 사용하여 로빈에게 환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로빈에게 하고알과 로빈의 어머니인 니코 올비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로빈은 과거 이미 블랙 마리아의 환무에 당한 적이 있었기에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하고알과 올비아가 진짜가 아니라 환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데모니오 플루르를 사용하였고 블랙 마리아는 마치 악마처럼 변신한 로빈의 형상을 보고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빈은 블랙 마리아를 쉽게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블랙 마리아를 쓰러뜨린 이후 로드 포네그리프의 복사본을 따기 위하여 곧바로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로빈은 블랙 마리아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꽃체도 지하 해저 도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그곳에서 로드 포네그리프를 발견하게 되었고 서둘러 로드 포네그리프를 복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브루치가 나타나 로빈의 복부에 수건을 갈겨버렸고 로빈은 충격을 호소하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이곳으로 올 줄 알고 있었다. 오하라의 악마 니코 로빈.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져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너희 밀지모자 일당은 여러모로 위험하다고. 그리고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빈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싱코플루르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잠시 밀어냈고 곧바로 로브루치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소용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다가온 뒤 유광권을 사용하여 로빈을 리타이어 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드가 나타나 로브루치를 발로 차버렸고 루치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루치는 유스타스 키드, 니놈이 니코 로빈을 돕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키드는 밀짚모자네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놈들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 공교롭게도 포네그리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로빈을 돕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키드가 로빈을 납치하려는 루치를 막아서며 루치와 키드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두 캐릭터는 본능적으로 서로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루치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거대한 레오파드로 변신하였고 루치의 주변에는 구름과도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며 마치 신성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키드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인가? 지금까지 저런 모습의 각성은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치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에만 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폐양색 패기를 뿜어댔고 본격적으로 루치와 키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드는 루치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어사인을 사용하여 루치를 자석화시켜버렸고 루치는 순식간에 행동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무방비가 된 루치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완벽하진 않지만 키드는 미세하게나마 폐왕색을 휘감는 모습을 연출하며 루치에게 단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루치 역시 수준 높은 강자였기에 고작 한 방만으로 리타이어 될 리가 없었고 루치는 공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몸을 회전시켜 키드의 앞면에 강력한 발차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곧바로 다시 한번 키드에게 주먹을 뻗었으나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고철을 끌어모은 뒤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루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루치와 키드는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꽤 오랫동안 겨루었고 로비는 그 틈을 타 로드 포네그리프를 복사한 이후 도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루치는 채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키드가 펑크 코로나 디오를 사용하여 루치에게 들이박아 버렸고 로빈은 재빠르게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루치는 지화의 무신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전력을 이끌어냈고 신체에 무리가 갖는 리스크를 감안하며 키드를 잡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본능적으로 루치가 승부수를 띄었다고 느꼈고 키드는 자신 역시 지금이 승부를 낼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최대른 유광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그대로 키드에게 사용하였고 키드 역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펑크 크래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최고 기술이 충돌하게 되었으나 두 캐릭터의 기술이 완전히 대등했기에 두 캐릭터는 최고 기술을 사용하고도 승부를 내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드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고 키드는 본능적으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다시 한번 최대른 유광건을 사용하여 키드에게 다가왔으나 키드는 그 순간 자신의 주먹과 고철 전체에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펑크 크래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이 다시 한번 충돌했으나 이번에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데 성공한 키드의 기술이 루치의 기술을 뚫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키드는 루치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키드 역시 루치와의 대결로 인하여 몸에 과부하가 왔으며 난생 처음으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으며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기에 루치가 쓰러진 이후 잠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루치와 함께 와노쿠니로 온 또 다른 CP제로 게르니카는 키드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키드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킬러가 등장하였고 킬러는 2차전을 해야 하나?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킬러와 싸워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었기에 키드를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며 쓰러진 루치를 회수하며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키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키드는 킬러와 함께 카이도 혹은 빅맘을 잡기 위하여 다시 한번 와노쿠니 전역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와노쿠니에서는 빅맘 해적단, 백수 해적단 연합과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 연합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백수 해적단의 핵심 전력인 토비로포 블랙마리아, 사사키 드레이크와 시누치 바질 호킨스가 쓰러졌다는 소식과 키드가 오동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순식간에 전쟁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백수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기세가 자신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모모노스케는 확성기를 통하여 모두들 힘내주시오. 카이도우를 이 나라에서 몰아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소.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밀짚모자 연합의 기세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나타나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 아직 최고 전력들이 건재한데 그깟 토비로포가 당했다고 사기가 꺾이는 꼴이라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밀짚모자 연합의 대부분을 기절시켜버렸고 순식간에 모모노스케에게 날아가 모모노스케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나타나 모모노스케에게 샴블즈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순간이동시켜버렸고 나미와 우소백에게 모모노스케를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로우를 보며 이놈이 이곳에 나타날 줄이야 라고 말했고 로우는 널 죽이기 위해 왔다 도플라밍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우와 도플라밍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도플라밍고는 와노쿠니 전쟁에 참전하기 이전 칠무회였던 인물이었기에 정상결전에도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 당시 쌍디에게 초살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결국 도플라밍고는 칠무의 직위를 박탈당하였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 스스로도 쌍디에게 쇠고기 버스트를 맞고 사실상 원컵 나버린 것은 큰 굴욕이었기에 도플라밍고는 정상결전 이후 수련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 시점 도플라밍고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도 크게 상승하였기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강해졌으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가 정상결전 이후 수련을 통해 강해졌듯이 로우 역시 정상결전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과거 미래가 바뀌기 이전에 키도와 손을 잡고 빅맘을 잡아낸 전적도 있을 만큼 로우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에는 매우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우는 더플라밍고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리룸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리룸을 사용한 뒤 사일런트를 사용하면 로우에 의해서 나는 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능력이 있었기에 더플라밍고는 이 능력은 로신한테의 능력과 흡사하곤 굳이 내게 이 기술을 사용했다는 건 로신한테의 복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로우는 내 은희는 늘 니놈을 죽이고 싶어 했다. 로신한테는 너를 보고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악마라고 말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도플라밍고는 폭소하며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는 누가 정하는 거지. 애초에 정의를 들먹일 수 있는 건 승자의 특권이다. 로우, 로신한테 너희 같은 패배자들은 정의를 들먹일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로우는 곧바로 도플라밍고에게 다가가 K룸을 사용하여 자신의 검에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휘감은 이후 도플라밍고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그 순간 오버히트를 사용하여 로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곧바로 자신의 실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오버히트를 사용하여 로우의 머리를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커튼을 사용하여 오버히트의 궤도를 변경하였고 다행히도 얼굴을 정통으로 타격당하는 것만은 막아냅니다. 하지만 로우는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기에 어깨 쪽에 상처를 입은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도플라밍고는 톳 그따위 실력으로는 복수를 하지 못할 테다. 난 오늘 패밀리를 배신한 너를 용서하겠다. 과거 로신한테처럼 말이지. 죽음으로써 말이지. 라고 말하며 과거 코라손처럼 로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승기를 잡은 이후 로우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가까스로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계속하여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나를 죽이겠다고 말했지 않나 로우. 지금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로신한테의 염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로우를 계속하여 도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 역시 이대로 가면 자신이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정하였고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도플라밍고에게 접근하여 과거 빅맘에게 치명상을 줄 만큼 강력한 기술인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복부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입은 도플라밍고는 잠시 리타이어 되었으나 곧바로 실실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무너진 장기들을 재구성하는 신기를 연출하였고 도플라밍고는 다시 한번 로우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로우는 다시 한번 쇼크 빌레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국 도플라밍고에게 간파당하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쇼크 빌레를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우에게 가스레드를 사용하였고 로우는 결국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로우의 귀신같은 생명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로우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오프화이트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와 쌍디가 나타나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가 도플라밍고의 앞에 서서 조커 그때 이후로 쪽팔려서 숨은 줄 알았는데 잘도 활개치고 다니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그래 니놈에게도 빚이 있었지 검은다리 곧바로 니놈도 로우처럼 찢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킹과 퀸이 나타났고 킹은 도플라밍고에게 넌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조로와 쌍디 저들은 우리가 맞겠다. 너는 저 녀석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라 라고 말하며 로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킹의 명령을 듣는 것이 내키진 않았으나 킹의 배후에는 카이도우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쌍디와의 리벤지 매치를 포기하고 로우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킹과 조로, 쌍디의 퀸의 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되었습니다. 조로와 쌍디가 시간을 벌어준 탓에 로우는 부상을 어느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우의 앞에 다시 도플라밍고가 나타났고, 도플라밍고는 지긋지긋한 악연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다 로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빌로 화이트를 사용하여 로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한 번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기보다는 운영을 통하여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다시 한번 리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일런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이제 로신한테의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건가? 그래,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로우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도플라밍고에게 던집니다. 또한 이때 코라손의 기술이나 다름없는 사일런트를 급작스럽게 사용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돌멩이를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돌멩이가 도플라밍고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곧바로 샴블즈를 사용하여 자신과 돌멩이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손쉽게 도플라밍고에게 접근한 로우는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팔을 절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순식간에 팔을 잃게 되었으나 실실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팔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분노하며 로우에게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오프화이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의 한쪽 팔이 멀쩡하지 않았으며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에 도플라밍고의 기술이 정확하게 시전되지 않았고, 결국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평처 빌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전신을 내부부터 파괴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강철풍선 빅맘조차도 버티지 못한 강력한 기술이었기에 결국 도플라밍고는 로우의 최후의 일격을 맞고 리타이어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자신이 도플라밍고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일런트를 활용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수가 적중했음이라고 생각하였고, 코라손을 떠올리며 드디어 복수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었고, 루피는 시작과 동시에 기어5를 사용하였으며 카이도우 역시 시작과 동시에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이때 최초로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한 이후 인수형으로 변하는 기술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의 카이도우는 아직 아카자야 고남자와 겨루지도 않았으며 야마토와도 겨루지 않았기에 체력이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미 오니가시마 옥상이 추락한 상태였고, 현재 카이도우는 뇌운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사실상 지금 루피가 상대하고 있는 카이도우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상태이며 전력의 상태인 카이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기어5를 사용하고도 좀처럼 카이도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카이도우가 루피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승기가 많아지며 우스운 방식으로 전투하게 되나, 이번 대결만큼은 루피 역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루피는 전투에 몰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한편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을 방해하며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계 정부에서 파견한 CP0가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키드와의 대결로 인하여 리타이어된 상태였기에 결국 이번에도 게르니카가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에 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기척을 숨겼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대결에 몰두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게르니카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게르니카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에 난입하였고, 훗날 세계정부의 카이도우보다 루피가 더욱 위협될 인물이라고 판단하며 카이도우를 도와 루피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군략을 루피에게 뿌렸고, 루피는 잠시 행동이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게르니카는 곧바로 루피를 붙잡았고, 결국 빈틈을 허용하게 된 루피는 카이도우의 페이감 활용 8개를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에도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게르니카가 난입하자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고, 과거처럼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제 아무리 초회복력을 지닌 루피라 할지라도 카이도우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잠시 행동제약에 걸리게 되며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비록 찝찝한 방법으로 승기를 잡긴 하였으나 기회가 왔을 때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뎅의 가신들이자 와노쿠니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카자야 9남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동시에 카이도우를 베어버렸고, 키네모는 루피에게 루피공 빨리 회복하시오, 우리가 시간을 끌어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뎅에게 전수받은 류오를 사용할기에 카이도우에게도 유의미한 타격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카자야 9남자들의 공격으로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카이도우의 분노를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오뎅과의 악연은 지긋지긋하구만, 오뎅의 가신들 너희들도 살려둘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활용 팔기를 사용하여 키네몬, 아슈라, 키코를 동시에 공격하여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를 노렸고, 라이조가 두루두루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시한다고 라고 말한 뒤 강력한 무장색 패기의 힘을 활용하여 두루두루 열매의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는 정탈을 허용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카자야 9남자들 중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즈니샤는 조이보이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익숙한 리듬, 조이보이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울부짖었고, 잠시 후 루피가 정신을 차리며 씩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리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자신의 부상을 거의 다 회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고, 루피의 심장박동은 마치 해방의 리듬과 유사한 소리를 내게 되었고, 즈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피가 진정한 니카의 힘을 사용하게 되었고, 카이도우 역시 찝찝한 승리를 원하지는 않았기에 루피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흡족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루피는 웃으며 다시 싸워보자고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 역시 우로로로로 건방짐은 여전하구나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루피와 대결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맞지 않고 살아남은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싸움에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구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벗어나며 비로소 루피와 카이도우의 1대1 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와노쿠니에 루피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초파는 울음을 터뜨리며 뭐야 루피가 죽었다고? 라고 말하였으며, 우속과 나미는 절망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킨과 대치하던 쌍디는 설마 우리 선정을 의심하는 거냐,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 이런 곳에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또한 킨과 대치하던 조로 역시 루피가 죽었다라, 이처럼 바보같은 말은 없지, 너희들 루피를 걱정할 시간에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이나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가 루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자 잠시 위축되었던 밀지모자 연합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루피공은 살아있소, 잠시 죽음이 느껴지긴 했으나 지금은 반드시 살아있소, 모두 전쟁에 전념해주시오 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킨과 키는 적진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모모노스케를 노리려 했으나 조로와 쌍디가 이들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예전처럼 가는 게 어때? 1대1로 빠르게 끝내자고 라고 말하며 과거처럼 자신이 킹을, 쌍디가 퀸을 상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래 이번에도 이겨주마, 죽지마라 초록머리 라고 말하며 곧바로 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에게 익룡 우리 둘이 승부를 보는 게 어떤가, 겁먹었으면 봐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킹에게 도발을 하였고, 조로의 도발에 넘어간 킹은 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고, 킹과 조로, 퀸과 쌍디의 1대1 대결이 성사됩니다. 마르코는 조로를 위로 올려 보내준 뒤 흰수염 해적단 나를 따라와라, 아무래도 새로운 손님들이 온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쿠리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말한 손님들은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이었는데요,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쿠리 쪽에 누군가가 접근했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정황상 이들이 아직 와노쿠니에 도착하지 않은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예측은 적중하게 되었고, 쿠리에서 마르코, 비스타, 조즈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과 카타쿠리 크래커 스무디를 포함한 빅맘 해적단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오니가시마 옥상이 분리된 이후 빅맘과의 1대1 대결이 성사되었고 빅맘과 에이스는 운명을 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이전 불주먹 니놈 로저의 아들이랬지 해적왕에게 자식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아들이 제 몸 하나 못 지키는 쓰레기라니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성격상 불같이 달려들 것이 뻔했으나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통하여 성격이 냉정하게 변했으며 만약 자신이 빅맘에게 패배한다면 와노쿠니 전쟁에서 밀짚모자 연합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게 된다면 루피와 흰수염 해적단이 위험해질 것이기에 에이스는 빅맘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빅맘에게 내 아버지가 로저라고 아니 애초에 내 아버지는 흰수염밖에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빅맘에게 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꽃을 통째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빅맘은 곧바로 호미즈들을 꺼내든 이후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받은 이후 무력이 매우 강해졌기에 빅맘과의 맞추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여전히 에이스를 자신보다 아래로 취급하였기에 에이스와 처음으로 합을 주고받을 땐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 에이스의 염제가 빅맘의 헤블리 파이어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유효타를 허용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빅맘은 역시 그놈들의 자식이란 건가 라고 말하며 로저와 흰수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 방법은 수명을 잃게 돼서 가급적 쓰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명을 무려 5년이나 바친 이후 신체 능력을 강화시켰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극대화시켰으며 또한 크기를 거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수명을 바쳐 각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에이스와 빅맘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디는 위기에 빠진 로우를 구해준 이후 곧바로 퀸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퀸은 쌍디를 보며 니놈 저지의 자식 너는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성질을 부렸고 쌍디는 그래 넌 오랜만에 봐도 꼴불견이구나 우리가 오래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지 순식간에 결판 내주겠다 공룡 자식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퀸의 앞면에 디아블 잠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퀸의 앞니가 박살나버렸고 퀸은 분노하며 저지의 자식은 모두 사이보그인가? 루나리아족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간이 불을 다룰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쌍디는 이쪽은 100% 인간이다. 오히려 이상한 건 니놈이지 공룡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키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인수용으로 변신하였고 얼굴은 사람, 몸통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해괴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봐도 적응 안되는 몸뚱아리군 이라고 혼잣말을 한 뒤 허벅지 살을 이용하여 퀸의 복부를 차버립니다. 하지만 퀸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맷집의 소유자였기에 쌍디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원치킨을 사용하여 쌍디를 잡은 이후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퀸의 공격의 여파로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내장이 뒤틀려 버렸기에 퀸은 자신의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혈통인자가 발현되었고 쌍디의 부러진 다리가 붙었으며 뒤틀린 내장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미 과거에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며 혈통인자를 각성하여 부상을 단숨에 회복한 경험이 있었기에 크게 여의치 않았으나 이러한 현상을 처음 본 퀸은 매우 당황하며 역시 이놈 사이보그가 맞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퀸은 쌍디가 미스터리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웬만한 충격은 순식간에 회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퀸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신체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제 아무리 미스터리한 신체를 가진 쌍디라 할지라도 결국 두드리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퀸은 곧바로 쌍디에게 다가가 풍레건을 사용하여 쌍디를 난타했으나 쌍디는 공격을 무방비로 맞아주지 않으며 곧바로 정강이살을 사용하여 퀸의 풍레건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동시에 타격을 허용하여 충격을 입었으나 쌍디는 또다시 혈통인자를 사용하여 곧바로 부상을 회복한 반면에 퀸은 쌍디와의 충돌로 인하여 데미지가 쌓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 캐릭터의 충돌이 이어졌으나 쌍디는 괴랄한 회복력 덕분에 퀸의 공격 대부분을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신체를 자랑하며 퀸과의 맞추기에서 손쉽게 우위를 점하였고 퀸과 쌍디의 대결의 흐름은 쌍디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났습니다. 그래서 퀸은 결국 한방에 쌍디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금 무리하여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퀸은 블랙 커피를 사용하여 몸 곳곳에 레이저를 발사한 뒤 헨리 퀸을 사용하여 쌍디를 들이박으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의 최고 기술이자 과거에 퀸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쇠고기 비스트를 사용하여 맞대응하였고, 쌍디의 쇠고기 버스트와 퀸의 헨리 퀸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쌍디가 퀸과의 맞추기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며, 퀸은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고통을 참아내며 원치 퀸을 사용하여 쌍디의 다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그 순간 월볼을 사용하여 공중에 높게 튀어오르며 퀸의 공격을 피해냈고, 다시 한번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퀸의 앞면을 발로 차버렸고, 결국 퀸은 리타이어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한번 해봤던 거라 쉽구만. 루피, 조로, 이제 너희들 차례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상부층으로 올라온 조로는 킹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마린포드에서의 활약은 잘 봤다. 그 매의 눈을 상대로 그 정도 활약이라니 라고 말하며 조로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 봐둬라. 나는 매의 눈을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킹은 아쉽지만 그럴 일은 없다.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날아왔고 염황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여왕 삼도령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여 곧바로 킹의 마스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킹을 제외한 잡졸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렸고, 킹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조로를 보며 왕이라도 될 셈이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왕이 될 남자는 루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킹은 밀짚 모자라 할지라도 카이도우를 꺾을 순 없다 라고 단언했고, 조로는 웃으며 막으면 막아볼 테라지 라고 말한 뒤 1대 3000 대천 세계를 사용하여 킹의 한쪽 날개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킹은 가까스로 이를 피해낸 이후 루나리아족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날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킹은 마스크를 벗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인데, 조로에 의하여 마스크가 파손되었기에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과거 킹과 조로가 맞붙었을 때는 조로가 전투 초반에는 배양색 피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으며 엠마도 잘 다루지 못하였으며, 킹을 꺾었을 때도 배양색 패기와 엠마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과거로 가게 되며 2년간 더 수련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엠마와 배양색 패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기에 과거 킹과 겨뤘던 시절의 조로와 비교하면 조로가 훨씬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킹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에 조로는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기에 사실상 조로와 킹의 대결의 승자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파손된 킹은 분노하며 조로에게 다가와 1, 2 쌍왕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엠마의 폐왕색 피기를 3대 기철에는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킹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고, 화도 1문자를 사용하여 킹의 복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엠마를 사용한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마치 오뎅의 공격과도 유사한 공격을 사용하여 킹의 날개를 완전히 절단시킵니다. 그리고 킹 역시 오뎅과 겨뤄본 적이 있기에 조로의 공격을 맞으며 오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킹은 확실히 너는 나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킹은 부러질지언정 무릎을 꿇진 않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최고 기술인 어수 활용황을 사용하여 조로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고, 조로는 엠마, 3대 기철, 화도 1문자 모두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왕 삼도력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였고, 조로는 킹의 어수 활용황을 뚫어낸 이후 킹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킹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루나리아 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폭키를 사용하며 적어도 조로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과거에도 킹의 자폭키에 당할 뻔한 적이 있었기에 킹을 벤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킹이 자폭키를 사용하자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킹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킹은 완전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쿠리의 항구에 다다른 이후 퀸 마마 샹테오를 타고 온 빅맘 해적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하여 공중에 날아올라 퀸 마마 샹테오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화염을 날려버려 퀸 마마 샹테오를 추락시키려 하였으나 카타쿠리가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화염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퀸 마마 샹테오는 쿠리에 상륙하게 되었고,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 전원이 와노쿠니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마르코는 굉장한 놈들을 잔뜩 끌고 왔구만. 하지만 이 뒤로는 갈 수 없다 라고 말했고, 페로스페러는
너와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짝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페로스페로는 동시에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빅맘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멸망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흰수염 해적단이 모조리 쿠리로 갔으며 조로와 쌍디마저 킹과 대결하러 떠나가며 모모노스케의 경비가 허술해지게 되었고 울티 페이지 1 후주우는 그 틈을 노려 모모노스케를 납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울티는 곧바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로 변하여 모모노스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있는 나미와 우솝에게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울티를 날려버렸고 야마토는 내 아들을 공격하려 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울티는 당황하며 아들이라니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나는 코즈키 오뎅이니라 그러니 코즈키 모모노스케는 당연히 내 아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페이지 1이 나타나 그분의 딸이긴 하지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여자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후주가 나타나 울티와 페이지 1에게 야마토를 맡아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모모노스케를 납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주가 모모노스케에게 다가오자 징베가 나타나 어인 가라떼를 사용하여 후주를 날려버렸고 후주와 징베, 야마토와 울티, 페이지 1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야마토와 울티 페이지 1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울티와 페이지 1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동물용으로 변신한 뒤 동시에 야마토를 노리려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야마토는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울티는 곧바로 야마토에게 박치기를 하려 했으나 야마토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울티의 머리를 노렸고 울티의 박치기와 야마토의 뇌명팔개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손쉽게 울티와의 맞치기에서 승리하였고 울티는 야마토의 페이감 뇌명팔개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누나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페이지 1은 크게 격분하며 야마토가 카이도우의 딸이라는 사실마저 잠시 잊어버리며 전력을 다하여 야마토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페이지 1의 두 다리를 얼려버렸고 페이지 1의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잠시 행동 제약이 걸린 페이지 1의 얼굴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내명팔개를 날려버렸고 페이지 1 역시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마토는 카이도우와도 겨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한방을 지닌 인물이며 평균적인 상황 최고 간부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는 강자인 반면 울티와 페이지 1은 평범한 상황 간부 수준이기에 한 합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야마토가 울티와 페이지 1을 맡으러 간 사이 징베가 후주오를 맡게 되었고 후주오와 징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주오는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징베에게 나는 과거부터 밀지모자 일당을 원망했다. 사왕 샹크스가 탈취한 고무고무 열매를 밀지모자 일당의 선장 루피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말이지. 아마 내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징베는 이미 과거에도 후주오에게 같은 소리를 들었기에 이번에는 후주오의 말에 대꾸를 해주지 않고 곧바로 어인 가라떼를 사용하여 후주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후주오는 기다림성이 없는 놈이군 이라고 말하며 징베의 어인 가라떼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치오로 변한 이후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후주오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앞니를 단단하게 만든 이후 징베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징베는 스텝을 밟으며 후주오의 공격을 피해냈고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후주오의 복부에 전력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후주오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징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인 공수 5000장 기화 정권을 사용하여 후주오의 앞면을 타격하며 후주오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야마토 징베가 후주오 울티 페이지 1을 쓰러뜨리며 밀지모자 연합 측이 모든 토비로포를 격파하게 되며 밀지모자 연합 측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던 터라 오히려 빅맘 카이도우 연합 측으로 승리가 기울고 있었고 나미, 우솝, 야마토 등 루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들조차도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징베는 야마토와 모모노스케에게 차라리 옥상으로 가서 루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말하였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징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승리가 눈앞으로 다가왔소. 그리고 루피군은 절대 죽지 않소.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였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루피와 카이도우가 격돌하고 있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올라갔고 밀짚모자 연합은 모모노스케가 직접 루피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이전까지는 루피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다시 전쟁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밀짚모자 연합 측은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쿠리에서 빅맘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크래커는 비스킷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비스킷 병사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비스킷 병사들 개개인이 사왕 간부를 묶어둘 수준의 강자들이었기에 흰수염 해적단은 물량전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대로 가다간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이 전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즈 비스타에게 둘 중 한 명이 크래커를 맡으라고 말하자 비스타는 저놈이 삼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인가 소문대로 까다로운 능력을 발휘하는군. 하지만 본체만 잡아낸다면 과자 병사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조즈, 크래커 저놈은 내가 맡겠다. 아무래도 검사인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크래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조즈, 내가 카타쿠리를 맡겠다. 넌 마지막 삼장성을 맡아줘. 라고 말한 뒤 카타쿠리에게 날아갑니다. 그러자 조즈는 아무리 삼장성이라도 여자를 상대하긴 싫은데 말이야. 저 녀석들 멋대로 날아가버리긴. 라고 투덜댄 뒤 어쩔 수 없이 스무디를 상대하러 갑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에게는 상황 최고 간부들을 제외하고도 걸출한 간부들이 많았기에 이들의 대결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의외로 오븐, 페로스페로, 다이우쿠를 필두로 빅맘 해적단이 우위를 점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상황 간부였던 에이스 사치 등이 모종의 이유로 부재 중이었기에 처음부터 간부의 대결은 흰수염 해적단이 불리했던 상황이 맞긴 합니다.